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이야기 셀코TV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 옆에 아주 특별한 분이 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 배우 정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N 드라마죠, 슈룹. 네네네.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거 드라마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쉬시는 거예요? 그쵸, 네, 좀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얼마 쉬지도 않았는데 셀코TV에 합류해 주셔서 네. 아유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저도 뭐 퇴직연금을 비롯해서 연금 몇 개 들어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또 부족한 것 같아서 자 노후에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 셀코TV 함께 하시면요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그 전문가를 오늘 모셨는데 애연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첫 녹화 때부터 너무 중요한 걸 배울 수 있게 돼서 오늘은 조금 매번 좀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연금 전문가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늘 뵐 때마다 네. 연금 얘기하면서 늘 든든하고 그렇거든요. 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든든함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현황 그리고 네. 연금의 미래 네. 이거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고금리 추세가 좀 지속되고 네.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드시죠. 네. 네. 근데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안 힘든 분들도 있어요. 부럽다. 부익부. 그렇죠. 네. 네.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서 전반적으로 다들 힘든다고 얘기하시지만 네.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즐기고 또 반기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 왜냐면 내가 돈이 많으면 금리 올라가면 가만히 묻어두기만 하면 맞아요. 1년에 5%, 막 7%, 8%씩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좋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제 방송에서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위기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폭락 이것만을 위기를 생각했어요. 우리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IMF 때다 겪으셨겠지만 갑자기 정상적인 시장에 불과 며칠 만에 그냥 폭락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한 1, 2년 지나니까 또 회복을 하고 이런 걸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젠가 한번 폭락이 오겠지. 네. 한번 오기만 해라 그냥.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자산 갖고 있다가 그때 왕창 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박의 기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오는 것 같다가 안 오고 오는 것 같다가 안 오고 코로나 때 왜 우리가 한 2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진짜 위기가 왔다. 그쵸. 근데 한 달 딱 폭락했는데 떨어졌는데 다시 바로 회복해가지고 오히려 급등의 기회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위기의 종류 중에서 네. 폭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쇠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쇠락. 예전에 경제가 안 좋았을 때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폭락은 차라리 건강해요. 왜냐하면 폭락할 때 다시 회복하거든요. 우리 왜 정혜연 배우님도 네. 열심히 연기하다 보면 내가 너무 무리하게 되면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힘들 때가 있죠.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무리해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병원 가서 링겔 맞고 한 며칠 쉬면 더 좋아져요. 그쵸. 내가 건강 관리 더 잘하게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티 안 나게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네. 담그면 네. 피어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지만 네. 피어 올라요. 네. 그러면 얘는 다리는 데이지만 네. 살아나. 한 2, 3주가 지나면 회복이 돼. 음.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가열하면 죽는 줄 모르고 죽어요. 언제 깨닫냐? 나중에 죽기 직전에 죽는구나. 내가 그때 나갔어야 되는 건데. 무섭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것 이것이 더 심해지는 이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쇠락한다는 얘기가 더 무섭게 들리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증시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V자로 계곡에 툭 들어갔다가 반등도 하고 했는데 올 한 해는 계속 늪에 빠졌듯이 계속 이렇게 가라앉았거든요. 저 밑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경기 침체가 온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위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요.
고급 요리집 예약하려면 예약이 안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토요일 일요일에 리조트라도 한번 가려면 그거 예약이 안 됩니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경제 위기고 뭐가 침체인지를 도대체 실감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시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고 특히 자영업하신 분들. 네. 하지만 어떤 분을 만나보면은 뭐가 바뀌었냐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고 이게 금리가 인상되는 것,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양극화를 점점 심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나중에 금리가 혹시 떨어지잖아요. 다시 양극화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고금리 시대에 네. 결국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버티다가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또 자산 가진 사람들은 더 투자하고 저금리로 대출받아가지고 또 더 자산을 늘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않으면 이 위기는 계속될 것 같다. 근데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요. 네.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없는 사람들은 그 위기가 정말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게 항상 호자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시장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점 자산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셀코TV 나와서도 우량 자산 위주로 점점 심화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도 뭐 전국 부동산이 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강남의 핵심 있는 아파트들은 안 떨어져요. 그렇죠. 잠깐 금매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거래는 사실상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요. 그 외곽에서 영끌했던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2030, 3040 젊은 세대가 샀는데 네. 그들이 현금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대출이 대출로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있는 핵심 부자들이 있는 동네는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양극화로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 양극화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 논리로 두면.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양극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시장 원리로는 안 되거든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폭발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게 몇백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을 써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기억하시잖아요. 그 네. 잘못 써가지고 더 심화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양극화를 그러면 더 심화시키려고 쓴 게 아니라 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쓴 정책이 오히려 더 심화시켰다는 그랬단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모으는 게 최고다. 막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뭘 하지 말고 계속 모으는 게 답일까요? 뭘 내니 뭘 돈이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고 연금 전문가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항상 시장을 보면서 이 모으는 관점보다는 연금은 쓰는 거거든요. 쓰는 관점을 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우리 셀코TV 구독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비결, 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쓰시는 거예요. 많이 쓰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막 쓰면은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7, 80년대, 8, 90년대는 그때는 모으는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모았냐면 집에 돈이 없어. 네. 나라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모아야지 뭘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미천 마련, 종잣돈 마련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았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으기만 했더니 이제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내가 수십억짜리 가지고 있어봐야 사실 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한 푼 더 써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써줘야 소비가 경제를 살리는 시대거든요. 얘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어요. 우리 아이를 키우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키 클 때는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잘 잘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서 축적을 해야 키가 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키가 커서 일정한 성장에 올라간 애들이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뚱뚱해. 뚱뚱해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인들은 적절하게 먹은 거를 소화를 시켜서 또 배출을 해주고 운동을 하고 그렇죠. 순환이 되어야지 건강하거든요. 이게 인간하고 똑같아요. 경제도. 지금 우리 사회 경제는 성인 경제예요.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이 경제에서는 써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좀 해라. 네.
소비를 하기 위해서 무작정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쵸. 연금을 준비해서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써라. 그러면 연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밑에 국민연금 깔고 개인연금 있고 네. 퇴직연금 있고 네. 이래서 다달이 나에게 소득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소비도 연금도 그런 소비의 측면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사실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자산들은 모으는 자산이지만 네. 연금은 내가 지금 당장은 모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쓰게 되거든요. 부동산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은 돌아가신 날까지 안 팔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게 이제 처분이 되잖아요. 네네. 세금으로 다 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왜 모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져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식에게 줘도 자식도 너무 많이 주면 또 의미가 없어요. 상속세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어떤 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실 50대, 60대가 연금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동안 국민연금 잘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만 꾸준하게 하셨고 사고 안 쳤고 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최소 한 달에 100에서 150 이상 받을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퇴직금 있잖아요. 네. 우리 프리랜서가 제일 좀 안타까운 저 게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를 내고 어떻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근데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주변에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얼마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면 네. 국민연금은 월 급여의 9%를 매달 강제로 띄어가고 있고요. 네. 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 급여예요. 음. 1년 연봉의 12분의 1. 네. 이게 적립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2, 30년간 꾸준하게 해왔더니 노후에 지금 5, 60대가 퇴직하실 때 보면 국민연금 최소 100에서 150만 원, 네. 퇴직금 못해도 1, 2억은 챙겨 나오시면 노후에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거죠. 그 연금 비율을 그러니까 프리랜서들도 직장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버는 돈이 프리랜서들은 들쑥날쑥해요. 너무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벌었다가 막 또 몇 개월은 또 일이 없다가 이러니까 너무 다달이 납부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슈룹 할 때는 확 벌다가 맞아요. 슈룹 없으면 또 뭐. 몇 개월 놀면 그걸로 저희는 또 나눠서 생활비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잘 못 세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 자영업자들 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자영업하신 분들 보면 셀프 연금, 뭐 셀프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은 못하지만 네. 통장에 좀 목돈 들어올 때 딱 1000만 원 넣어두고 네. 여기서 1년 동안 빠져나가게 해서 잊어버리고 뭔가가 준비되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많이 있으니까 프리랜서를 위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연금도 있거든요. 들었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로 국민연금, 연금 하면 국민연금 떠올리는데 저도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몇 개 들어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타는 것도 있어요. 오. 그 저는 입사 초기에 방송사에 입사하고 초기에 뭔가 단체로 드는 연금이 있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계속 들고 있다가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뿌듯해요. 그냥 네. 공돈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연금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아마 초기에 들었던 것은 연금 저축 상품 중에서 연말 정산에 이렇게 세금 환급도 받고 맞아요. 이랬던 거였었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는 금리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방송사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연금 때문에 그 보험사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금리가 높은 현재까지도 뭐 거의 6% 7%의 금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연금도 있거든요, 사실. 그만큼 이제 그 연금 저축 상품은 연말 정산 때 세금 환급 받으면서 네. 내가 노후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그건 노후에 연금 살 때 이제 다시 세금을 좀 내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받으면서 연금 준비하는 연금 계좌라는 상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연금 저축이나 연금 펀드, IRP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좀 어렵지만 그다음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제 우리 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네. 맞아요. 개인 연금 보험이 있어요. 제가 그거 했던 거예요. 네네. 이 개인 연금 보험은 상품 중에서 지금은 세액 공제 안 받지만 환급이 없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비적격 연금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비과세 연금 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연금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은행 금리 연동하는 이런 상품들이 다 주를 이뤘다면 네. 지금은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금도 있고
지금은 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최저 보증 이율을 높게 해주는 그런 연금도 있어서 아마 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안이 있고 아까처럼 매달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목돈 생겼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일시불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회사에서 내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하나 처음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른 걸 또 들어도 된대. 네. 그래서 3개를 들었는데 네. 지금 9월, 10월, 11월에 네. 일정하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 9월, 11월, 9, 10, 11 지금 프리랜서니까 네. 보너스 받는 듯한 느낌이 좋으시겠다. 있어서 네. 그거 좋더라고요. 매달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매달로 하면 너무 미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그럼- 받으셔갈 때 여행 한번 가고. 받아서 9월에 소고기 사 먹고 어. 11월에 네. 소고기 사 먹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졌으면 예전에는 저도 처음엔 저축을 하다가 금리가 높아졌으면 오히려 거꾸로 은행에 이제 저축 상품을 드는 것도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주식 뭐 이런 거 했다가 이제는 주식도 좀 다 저점이고 그쵸. 부동산도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가지고 은행으로 많이 오셔서 네. 요즘 고금리 상품들이 좀 많이 상품을 저도 있거든요. 최근에 왜 은행 이거 보다가 몇 네. 프로인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이자율이. 그래서 은행에서 일반적인 1년, 2년짜리 적금 예금을 들어도 적게는 4, 5%, 그렇죠. 많게는 6, 7%까지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뭐 저축보험 상품도 많이 있어요. 저축보험은 5년 동안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상품들이 5%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또 적게일 수 네, 있겠네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뭉칫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제가 지난달에 뭐 큰 보험사에서 저축보험을 만들었는데 네. 딱 만들 때 이런 상품 있으니까 많이들 가입하세요. 그걸 만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문 닫았어요. 판매 종료. 아 진짜?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는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시간에 개인연금의 종류 몇 가지까지 알아봤는데 뭐니 해도 국민연금이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네. 국민연금은 과연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아.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